한덕우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쯤이면 사실 어제부터 그랬어요. 어제도 반등이 나올까는 안 나왔고 오늘은 나와주겠지 했는데 그 상승폭이 지금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만 반등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 우리장 하락 요인이 이제 그 어떤 파월 의장에 대한 우려감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경기 우려감이었는데 중국은 내일까지 쉬기 때문에 잠시 쉬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월은 이제 어젯밤에 매파적인 발언했고요. 뭐 오늘 밤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늘은 한 톤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점에서 어제는 미국장이 빠졌고 우리는 선반영돼서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주도주의 반등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달 이 CPI 확인 전까지는 사실 또 이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갈 이유라든가 또 빠질 이유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도주 안에서도 정말 핵심 주도주,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테마주 좀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그 테마주 중에서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딱 그런 두 종목 준비했으니까 오늘의 두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두 종목 오늘도 새롭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략해서 수익을 낼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봤고요. 네. 그렇게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 바로 며칠 전에 이야기한 넥스칩이었어요. 뭔가 넥스 레벨의 주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중에 11% 넘는 수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사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자 넥스칩 같은 경우는 조정 나왔을 때 바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 자리에서만 지금도 오늘도 12%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차량용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고 차량용 반도체 설계하면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차량용 반도체 수주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TSM 잡기 위한 이 시스템 반도체, 이 비메모리 쪽에서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말로만 커진다 그랬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커지는 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넥스칩 같은 경우에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제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17,500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17,500원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이상도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오늘 시장도 사실 시장이 이제 약간 반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확실한 내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날 말씀을 드렸던 QS입니다. 로봇 중에서도 이제 대장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공관절 로봇 수술인 그 로봇 수술 기업인데 그 MS하고 또 협업해서 또 새로운 기능을 만들고 있는 거고 이번 하반기 중에 미국 FDA 허가 신청을 해서 본격적으로 가장 큰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여전히 오늘 같은 장에서도 급등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데 얼마 안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봇주들은 반등이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QS가 제일 먼저 올라가고 있고요. 이 MS와 협업한다. 로봇이지만은 로봇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가장 먼저 활용하는 그런 종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 16,000원까지 계속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잘 가고 있죠. 오늘의 두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소개해드렸던 종목 리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현 시장에 또 최한덕 매니저의 눈에 들어온 이슈는 어떤 것일지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첫 번째 종목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수에 미국 동참이라고 하는데 어제 그랬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와중에 네. 상한가라던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네. 대다수가 다 우크라이나 재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사실 테마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직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뭐 언제 재건할 수 있겠나를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빨리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도 확실하게 동참을 선언하면서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제 우크라이나 측 계산으로 최소 1년 동안 7조 8천억 이상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면서 미국도 지금 수조 원대 지원을 약속한 건데 일단 지금 런던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오늘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런던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끝나겠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밤이든 내일 아침이든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 파괴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패를 척결하자라고 하면서 EU도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지금 말하는 게 1년간 7조 8천 들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이 이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이제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고요.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13억 달러 추가 지원 약속을 했고 영국은 전쟁 보험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시키겠다고 했고요. 이러한 돈을 에너지 전력망 정비라든가 항구, 철도 건설에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1,000명 이상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철도의 주요 사업을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현대로템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현대로템 급등하고 있는 건데 현대로템은 실제 수주를 하고 있고 이제 폴란드 건도 수주가 나와 있는데 이 현대로템에 또 독점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기업을 가장 수혜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기업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Y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삼부토건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종목일지 현대로템을 저희가 먼저 찐수혜가 될 것이다. 네. 정말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된다면 국내 기업에서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그럼 좀 크기가 현대로템과 맞먹는 크기인가요? 그러니까 현대로템보다는 작은 기업인데 네. 현대로템이 이제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 공급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차체에 들어가는 재료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 상승 면에 있어서는 지금의 현대로템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현대기 덕분에 종목 보겠습니다. 알루코가 나왔네요. 네. 이름에서 알다시피 알루미늄 네. 관련주 아닌가요? 이제 그 현대로템에 이 알루미늄 차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게 알루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지금 이제 폴란드에 수주 따내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이 현대로템에 이제 그 공장까지 이제 전화하고 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알루코가 이제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루코가 약간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현대로템이 지금 네옴시티 차량 사업만 3조 6천억 규모고요. 인디 철도 사업, 신수도 사업 협력방 논의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차체를 독점 공급하는 알루코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알루미늄 소재에서는 국내 1등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차에 보시면 배터리 팩 하우징이라든가 셀 커버,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셀을 보호하는 그런 부품인데 이런 부품도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LG 엔소라고 SK 이노베이션 공급하고 있고 폭스바겐의 그 MEB 배터리 모듈 케이스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폭스바겐뿐만이 아니라 이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SK온에서도 수주를 따내고 있어서 지금 전기차에서의 알루미늄 소재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볍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알루미늄 소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쪽에 수주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대로템에 이 알루미늄 차체를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크라 재건이자 전기차 부품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주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좁혀볼게요. 인제에서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높아 보이는데 이 주가를 한 2년치를 보시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정고점을 넘어서고 있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제가 4,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3,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500원, 손절 가격은 3,500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 주가가 거의 끝까지 오른 거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신고가처럼 보이는데 네. 쭉 길게 보시면은 신고가는 아니고 신고가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신고가 정도까지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이 바닥의 중요 저항선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보면은 막 30%씩 40%씩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주봉 차트로 저희가 알루콜 또 보여드렸어요. 목표 주가는 네. 4,500원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언덕이 덕분에도 테마주일지 아니면 다른 기대주, 주도주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점점 커지는 ESS, 네.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말하죠. 네, 이게 이제 LFP인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리튬 이산철로 작은 거는 이제 그 자동차 배터리 저장 장치, 이 ESS 같은 경우는 신재생, 풍력이라든가 어떤 태양광의 어떤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건데, 네.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보통 이게 이제 그 LFP라든가 이 ESS가 저렴한 배터리였기 때문에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던 건데 이번에 LG 엔소라고 삼성, SDI까지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ESS 시장에 LG 엔소가 삼성, SDI가 직접 뛰어들고 있다. 이번에 인터배터리 유럽 2023하고요. ESS의 세계 최대 전시회인 그 ESS 유럽 2023에서
관련 시침을 대고 공개하면서 이 LG 엔솔과 삼성 SDI가 직접 뛰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는 가정에서도 이 ESS 저장 장치를 쓰는 그 가정이 많이 있고 이 ESS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는 밀도는 좀 낮고 저렴하다 보니까는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에너지 생산하다 보니까는 좀 그 뜬금이 없잖아요. 뭐 많이 생산되기도 하고 적게 생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관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걸 보관한 게 바로 ES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빌 게이츠까지 ESS에 투자하고 있어서 이 ESS는 커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ESS 시장은요, 실제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매출이 실제 올라오고 있는 기업 아마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종목인 것 같은데 네. 그 기업이 ESS에서 지금 매출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SS 발음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네, ESS. 예. 네,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뭐 2차 전지에서 소형 배터리도 있지만 정말 태양광이라던가 이런 큰 전력 전기는 크게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실제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전혀 못한 종목이 나올 것이다라고 선전포고를 해주셨어요. 어떤 종목인지 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 또 통신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였는데 매출을 다변화시켜서 최근에 ESS 쪽에서 매출이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셨죠? 네. 통신 장비 종목인데 놀랐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통신 장비가 아니라 ESS 에너지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 베트남에서도 대규모 이 생산 시설을 구축 완료하면서 통신 장비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ESS 매출 비중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서진 시스템이다. 일단은 지금 그 ESS 사업부가 어떤 마진까지 크게 올라오면서 ESS 사업부의 매출이 크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서 고객사들이 신규 생산 기지로 또 이 ESS 설립 많이 하는 건데 베트남의 대규모 생산 기지까지 구축했고요. 실제로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재료라든가 이 전공정을 모두 내재화시켜서 공정의 효율성까지 갖고 있고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글로벌 ESS 시장이 지금 그 연평균 성장률이 42% 나오죠. 연평균 성장률이 42%면요. 엄청나게 성장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 2021년도에 14조였던 시장이 2030년도에는 3,400조까지 그러니까 거의 200배 커질 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LFP와 ESS에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 ESS에서 대규모 수주까지 따냈고 완료했고 지금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서진 시스템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게 통신장비, 그러니까 5G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ESS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전고점을 확실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죠. 보통 조정 나올 때 우리가 접근한다면은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넥스칩 같은 경우도 조정 나올 때 저희 말씀드렸고 오늘 급등 나왔잖아요. 조정 나올 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3,000원까지 저 위에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18,900원으로 최근에 이제 양목 나오기 전의 가격으로 손절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우리가 통신 장비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종목이 ESS 쪽의 사업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8,900원이고요. 이외에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4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의 반등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종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어떤 종목이 올라가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도 딱 2가지 종목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이 2가지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4시에 시작한 우리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